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화자찬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는 거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자화자찬 뭐 이 정도로 갈까요? 스스로 올려 하늘 높이까지 칭찬한다는 뜻이니까요. 자, 한국의 뭡니까? GDP죠. 한국의 GDP는요. 그러니까 3분기 GDP는요. 1.9% 정도가 올랐답니다. 이전 분기와 비교해서 말이죠. 자, 이것은요, 반등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뭐였죠? 2분기 연속이죠. 우리 2분기 연속 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반등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수출이 증가한 덕분이랍니다. 15.6%가 증가했고요. 설비 투자도 6.7%가 증가했다네요. 그러나 소비는요, 0.1% 정도 감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죠? 2분기와 비교해서 말이죠. 추석 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말하면요, 민간으로는 돈이 잘 가지 않았다는 거죠. 기업은 조금 회복됐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는 민간이 하는 것이고요,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니까요. 뭐 임금 증가로 별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뭐 고용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경제부총리인데 또한 뭐였죠? 재정경제부 장관도 한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 그 경제부총리는요,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같이 겸임하고 있죠. 왜 부총리냐면요, 경제 관련 부서를 전부 다 그 뭐였죠? 총괄하니까 그렇겠죠. 뭐 문화체육부라든가 뭐였죠? 어, 보건복지부까지 전부 다 통괄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장밋빛 평가를 내놨다는 거죠. 장밋빛 평가를 내놨답니다. 이 평가는요, 동격되시죠? 한국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한국 경제가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죠. 김영범, 뭐였죠? 재정경제부 차관이죠. 또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국 경제가요, 아주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이죠. 3분기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그냥 뭐였죠?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이 3분기에 반등한 것은요, OE A2B, A는 B 덕분이라는 거죠. 상당수가 기저효과 때문이랍니다. 마이너스 3.2%에서 말이죠. 2분기에 말이죠. 기저효과라는 뜻인데, 기저효과는 간단합니다. 이미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것이죠. 뭐, 성적으로 따지면은 갑자기 성적이 한 90점 정도 나오다가 한 60점까지 떨어졌다가 70점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최악이라는 거죠. 2007년에서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로 말이죠. 사실 우리 GDP는요, 1.34% 정도가 감소한 거랍니다. 그죠?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말이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상당수는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거죠. 베이스 이펙트 말이죠. 그래서 박양수 그 통계청장이죠. 통계청장인데 통계팀장이네, 한국은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GDP가 성장한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V자 이런 회복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V자 회복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 이렇게 갔다가 계속 오랫동안 침체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침체기가 길어지는 것이죠. 물론 최악은 이렇게 했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겠지만요. 아니면 일본처럼요, 이렇게 쭉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전망은요, 좀 불확실하대요. 자, 3분기 경제 반등을 통해, 3분기 경제 그 반등이요, 수출이 증가한 덕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그렇게 기대하기는 또 힘들다는 거죠. 같은 것을, 효과를 4분기에 기대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답니다. 그죠? 거의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유는요, 코비드-19 환자가 또 급증해서 그렇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말이죠. 일부 나라에서는요, 자, 락다운이죠. 그죠? 락다운을 다시 한번 재개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 레벨 상승하는 거죠. 3단계, 뭐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혼란인데요. 자, 개표가 늦어지면서 말이죠. 개표가 늦어지면서 미국 대선에서 말이죠. 이것도 뭡니까? 징조가 좋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개표가 늦어져서 나오는 이 혼란도 징조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거죠. 세계 경제를 위해서 말이죠. 국내로요. 이제 우리나라는요. 그죠? 스팀라인 메저 이게 경기 부양책이죠. 정부가 돈 푸는 겁니다. 이것을 할 만한 여력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미
헤이트 스펜딩 돈을 엄청 썼죠. 예, 태클 다루는 거죠. 코비드 19 문제를 다루다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심지어 경제가요. 예, 코로나 이전 단계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말이죠. 설령 말이죠. 근데 뭐죠? 이것을요, 뭐라고 부르긴 힘들어요. 회복이라고 부르긴 참 어렵답니다. 이전에도 안 좋았다는 얘기죠. 한국의, 뭡니까? 2%대죠. 2%대로 2% 성장을 기록했었다는 거죠. 2018년, 2019년에 말이죠. 근데 이건 처음이래요. 정부가요, 이렇게 관련된 통계를,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 일이 처음이라는 거죠. 54년에 말이죠. 자, 경제가요, 장기 불황이죠. 장기 불황으로 이렇게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은요, 뭐, 일본처럼 말이죠. 굉장히 많이 퍼졌답니다. 그죠? 뭐뭐의 결과니까 그 이유라고 봐도 되겠죠. 그 이유는요, 정부의, 이게 그 유명한 소득주도 성장이죠. 이것 때문이었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뭐 최저임금 높이고 말이죠. 조금 더 대기업을 좀 규제하고요. 그 다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거였죠. 그리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스티플링. 그죠? 숨막히게 하는 기업 규제라든가, 그 다음에 뭡니까? 반기업 정책이죠. 뭐 규제를 하면은요, 뭐 이거 사업하지 마라, 저거 사업하지 말으면 기업에서 당연히 싫어하겠죠. 자, 그리고 중앙일보는 항상 마지막 경제정책은 어떻게 해요? 보수다 보니까 친기업 정책을 써라.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 일단은 중앙일보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구죠? 자, 홍 부총리와 김 차관이죠. 이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어요. 경제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그 목적은요, 뭐죠? 자, 사람들을요, 좀 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의 등을 도닥일 때가 아니라는 게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들은요, 자, 컨듀시브 2가 뭐뭐 하기 쉬운 겁니다. 자, 상법 개정에 좀 쉬운 경제를 만들기 원한다면, 경제를 원한다면 말이죠. 그리고요, 이게 뭐죠? 공정무역법이죠. 그 다음에 노동법이죠. 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예,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상법 규제하고요, 페어 트레이드. 기업 입장에서는요, 예, 뭐죠? 정부의 규제를 뜻할 테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요, 그죠?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자, 이 잠재 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의 뭐 근본적인 건강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감소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출범한 이후로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말이죠. 만약에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 분야를 이렇게 규제를 한다면 말이죠. 우리의 경제 성장 엔진이라든가, 그죠? 일자리 원천, 뭐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거니까요.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요, 어, 이렇게 속한 이런 뭡니까? 민간 분야를 규제해버린다면요. 잠재 성장률은 절대로 높일 수 없을 거랍니다. 우리는 바란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요. 그죠? 뭡니까? Return to their sense. 그죠?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성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답니다. 뭐 하기 전에요? 예, 너무 늦기 전에 말이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